팟캐스트 40중기. 사춘님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40춘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에피소드입니다. 참 혼란과 슬픔의 연말로 인해서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저희가 지난 녹음하고 이번 녹음할 때까지 무한 공항에서의 사고도 있었고 너무 분위기가 좀 침체된 것 같은데 한국은 더 그렇죠? 네, 한국은 여느 연말이랑은 되게 다른 연말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사실 너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다들 좀 굉장히 좀 차분하고 애도하는 분위기로 연말을 지냈던 것 같아서 뭐 여느 때처럼 새로운 새해를 축하하는 느낌은 확실히 덜했고, 예, 그런 느낌보다는 다들 좀 안타까워하고, 예, 슬퍼하는 분위기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아직도 윤석열 그거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뭐 난리 그래서 났어요, 지금. 이게 지금 너무 힘든 연말과 새해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래저래 생애- 뭐 시국도 생애- 그렇고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연말과 이런 연말은 네. 진짜 처음이에요. 여러모로 정말 이런 연말. 아니 그것도 안 진짜 했잖아요. 처음인 우리 원래 12월 31일 날 그 12시 넘으면 딱 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안 하던데. 보신각종 그거요? 제아의 종소리. 제아의 제야 종, 주소리도 그렇고 뭐 각종 TV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막 연말이면은 네. 다들 이렇게 리추얼로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각종 방송 3사의 무슨 대상들 보면서 그렇죠. 다들 집에서 간식 먹고 야식 먹으면서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리추얼이 올해는 없었던 첫 해죠. 예. 해돋이 네. 보고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없었죠. 네. 예. 저도 맞아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연말 연시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이 하여튼 다르네요. 올해는 정말 다르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비극적으로 여러 명이 한 번에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참 너무 슬프고, 예, 약간 전 국민들의 마음이 다 너무 착잡하고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참 새해인데 새해면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뭔가 의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과거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시기 우리 뭐 과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설레는 마음을 추억하면서 좀 기분은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새해를 활기차게 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에게 들어온 댓글 있는 것으로 이 에피소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렁님이 첫 번째 댓글 읽어주세요. 네. 자, 여기 저희 단골 분이시죠? 연우랑 흰둥이랑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 잘 들었습니다. 여건만님, 저도 중국에서 잠시 대학 다닐 때 중국 친구들이 한국 학생 구별법 무조건 MLB 모자 쓰고 다닌다 해서 MLB 중요하죠. 무릎 탁 치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모두들 내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건반이 그 프랑스 유학 당시에 폴로. 프랑스 학생들이 한국 마라나씨 가슴에 사람들? 품고 살아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 옷차림이 너무 뭐 딱 보면 뻔하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 주셨습니다. 연우랑 흰둥이라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댓글은 서건반이 읽어볼까요? 네, 그 폴 스미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여건반님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요. 몸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건강해졌어요. 여건반님 복귀하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 사추님들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몸 관리 잘하라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네,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댓글은 여건반님 읽어주시죠. 네, 아이디 GHEEM7897님, 김7897인가요? 어떻게 읽어야 이분 되죠? 아이디가 너무 약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냥 7897은 좀 대충 알겠네요. 저희 대충 연배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낯익은 숫자고요. 네, 네. 이 방송 처음 들었을 때부터 느꼈는데 서건반님 목소리 심리학자 김태형 소장님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서 들을 때마다 놀랍니다. 김태형 소장님 누구시죠? 오.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제가 찾아봤어요. 김태형 어. 소장님 보니까 뭐 그 찾아봐야겠다. 매부쇼에도 가끔 나오시는 것 같고 그런데 아, 저는 그러세요? 전혀 모르겠던데. 서고반 들어봤죠 이거? 저도 찾아보고 가끔씩 봤던 분인데 응, 그분이 김태형 소장님인지는 몰랐는데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비슷한지. 그러니까 아니 억양은 일단 전혀 다르고 목소리가 아무튼 그렇게 들리시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 그 말하는 그 내용이 제가 약간 응. 좀 좌파 쪽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하필 지난 네. 에피소드가 유독 정치색이 많이 드러나는. 그래서 이념의 스펙트럼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보실 수 그게 이제 있겠네요. 착시 효과 같은 느낌. 아.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제가 봤을 때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약간 닮은 부분도 있지는 않지만 네네.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하여튼 네. 심지어 인물도 별로 닮지 않았던데 보니까. 인물은 많이 안 닮았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네. 아 그래요. 네. 닮았다고 하니까 이제 또 이렇게 네. 좋습니다. 주의 깊게 이분 목소리를 들어봐야겠네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뭐 이념적으로는 지금 상황이 뭐 글쎄요. 뭐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뭐 아니야,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은 사실 이념을 나누는 것도 지금 의미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게 말입니다. 네. 거기 다른 데 목소리랑 윤석열 목소리랑 비슷하게 이랬으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뭐 괜찮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하죠. 사추님이 진짜 그런 걸 보냈으면 진짜 웃겼겠다. 서공원님 목소리가 윤석열. 그럼 이제 녹음 안 하고 뛰쳐나가는 거지. 그러면 약간 거의 악플인데 악플 그죠? 네. 그 정도면 그렇죠. 그 정도면.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댓글을 읽었고 그러면은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새해인데 저희가 여느 때와 너무 달라가지고 기분이 많이 다운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좀 의욕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과거에 저희가 여러 뭐 직장이라든가 뭐 새로운 학교라든가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어떤 그때는 설레는 마음을 추억하면서 새해를 여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직장이나 첫 사회생활 당시 설레는 마음, 뭐 얘기를 하려면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야 될 텐데요. 먼저 첫 직장, 우리가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처음에 사원증 엄청 달고. 떨렸어요. 그러니까 요건부터 해볼까요? 처음에 사원증 달고 막 다니는 그런 로망이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 때는. 저랑 김드럼은 다 이제 어디에 잡혀 들어가서 단체 집합교육 받는 회사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장을 입고 입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정장을 입고 이제 마치 사회생활의 첫날이어갖고 돌돌이 캐리어를 끌고 이제 사옥 앞에서 모여서 고속버스를 타고 줄줄이 떠났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긴장을 했던 게 일단 사회생활 자체도 처음인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한두 달 동안 앞으로 계속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교육일지 어떤 식으로 내가 지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냥 오라니까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여라 그래서 그냥 집합을 하는 거였으니까 근데 일단 거기를 가기 전에 합격했을 때는 기분이 되게 좋았을 거 아니에요. 합격했을 때는 기분 좋았죠. 합격했을 때는 너무 기분 좋았고 그때도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업이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예전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뉴스를 보면 항상 사상 최악의 취업난으로 대학 졸업생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쯤이죠? 몇 년도쯤이죠? 저희 2000년대 초반이죠. 더 이상 파고들지 마세요. 거기까지 얘기합시다. 얼마 안 됐네요. 아무튼 그때는 되게 좋았을 거예요. 근데 좋고 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입소를 했다는 거죠. 입소 말이 웃기지만 입소했어. 아니 진짜 입소야. 네. 그래서 단체로 거기 가가지고 저는 경상남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산청에 갔는데 산청이란 도시를 처음 알았어요. 산청으로 간다라는 거 경상남도 산청. 경상도까지 갔다는 건 경상도까지 가면 안 되는 어떤 법이라도 있어요. 아이 왜 이래 멀자네. 물리적으로 멀자네. 아니 집안도 경상도 쪽 출신인데 왜 그렇게? 아니 산청이 저희 부모님하고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데고
그러니까 풍경이 되게 좋고 갑자기? 산이 되게 좋고 네네네. 하여튼 저희 아버지 첫 직장이 산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거기가 완전 물 좋고 공기 좋은 맞아요, 데고 맞아요. 지리산이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지리산 근데 그래서 그 그 계열사가 지리산 다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김드럼은 다른 곳으로 계열사랑 갔겠죠? 상관없이 계열사가 다 합쳐져서 가요. 계열사와 상관없이 그 찻수로 정해져가지고 입소를 하고 저희 때는 이제 몇몇 계열사들 3-4개 계열사가 하나의 찻수로 뭉쳐져가지고 이제 전국에 있는 각지의 연수원으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되게 그렇구나. 설레면서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한 4-5시간 고속버스를 타고 갔었고 내리면은 이제 그 일종의 교관 같은 분들이 막 갑자기 줄 세우고 막 이랬는데 저는 나는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나는 군대를 온 건가? 이건 뭐 하는 거지? 너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너무 당황했는데 또 놀랬던 건 남자분들 너무 일사불란하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군대 갔다 온 사람이랑 안 갔다 온 사람이랑 다른 거구나. 이제 저는 군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분노하며 왜 저 사람 나한테 반말하나? 왜 저렇게 언성을 높이나? 진짜 군대 같네. 진짜 군대 약간 그랬어요. 입소랑 비슷하네요, 분위기가.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군대 시스템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 시스템. 맞아요. 사실 기수라는 것도 그 뭐 어디 그룹 몇 기 이런 거 자체가 그치. 생각을 해보면은 군대 기수, 뭐 사관학교 기수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일단 설레는 마음을 얘기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별로 설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끌려가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이 어떻게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근데 아직 안 너무 가봤기 웃긴 게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웃긴 게 진짜 싫어하면서 들어갔는데 또 나름 또 그 단체 생활의 재미를 다들 찾는 거예요. 몇 주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거기서 나름 좋아하는 남자도 생기고 서로 연애도 그치. 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갇혀 있는 공간에서 서로만의 또 재미를 찾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게 진짜 코미디인 것 같아요. 원래 외부에 적이 있으면은 안에서 더 친해지고 막 그런 게 생기니까.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회사가 걸로. 빡세면은 그 안에서 그런 게 생겨. 그러니까 그 동료애도 생기고 더 막 친해지고. 지금 생각하면 남녀 진짜 사이에 말도 막 안 그런 되는 것도 게 나오고. 막 불시에 방을 검문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간식 이런 거 나오면은 갑자기 막 엄청 분위기 잡으면서 뭐라 그러고 간식을 왜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좋은 사회생활을 위해 간식 섭취가 왜 저지되어야 되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지만 아무튼 그런 거 가지고 괜히 엄청 군기 잡고 이상한 거 했었던 거 기억나요. 요즘 그렇게 하면 큰일 요즘은 안 나지. 그러겠죠. 요즘은 안 그러겠죠. 요즘은 인권위에 신고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안 하나요? 김드럼 발표회 안 하나요? 발표회? 장기자랑 같은 거? 해요. 저희 뭐 응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유명한 거. 네, 그리고 중간에 한번 되게 회사의 전통인 서프라이징 기억나시죠, 김드럼? 막 전쟁 났다 그러고 기억나죠? 막 울고. 네, 맞아요. 김드럼도 어쨌든 같은 계열사인데 물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뭐 계열사니까. 김드럼 네. 처음에 합격했을 때 기분 어땠고 뭐 그럴 때 처음에 어땠어요? 그렇죠. 기뻐 날뛰었죠. 그 4학년 마지막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여건만 얘기 듣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아니. 너무 설레어서 기뻐 날뛰었다고 하기에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지금. 좋을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좋을 수가 가장 없어. 설레는 지금 표정이고요. 그때는 좋았겠죠. 네, 그때는 좋았겠죠. 네, 마지막 학기에 제가 학점을 많이 들었어요. 한 16학점인가? 안 그러면 졸업이 안 되니까 꽉꽉 채웠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한 오후 3시쯤에 비 오는 금요일이었나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최종 합격 소식을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밑에 인사과 번호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걸 보고 최종 합격이라고 써 있는 걸 보고 일단은 기쁨을 조금 미룬 채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저 누군데 이거 인터넷상에서 최종 합격 공지 보고서 전화드립니다. 확인 문의하고자 전화드립니다. 그러니까 철저하다. 네. 어디 인사과를 지금 뭐 무시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윽박지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뭐 축하한다 뭐 우리나라 이런 거 이게 같았는데 문제야. 조금이라도 권력을 잡았다고 생각하면 뭐야 이게?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뭐 감사하다고 끊고 이제 저는 수업 도중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바꾸러 갑니다. 갑자기 가로 본능으로. 바꿔야지. 저도 그때 스카이폰 쓰다가 황급히 바꿨어요. 핸드폰을 바꿨다는 거죠. 네. 뺏긴다고는 소문이 있었어요. 진짜? 다른 회사 핸드폰을 갖고 가면 뺏긴다고? 뺏긴다는 소문이 있었어. 그때는 아이폰 없던 시절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 있는 통닭집 가가지고 맥주랑 이제 하면서 축하 파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취업 끝이다 하고서 남은 학창 시절을 이제 되게 자유롭게 보내고 졸업하고 저도 여건마님과 같이 어느 몇 월 며칠 날 이제 곧 다가오는데 1월 초에 이제 어디 모여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는 용인에 있었어요. 오, 가까운 데 있었다. 오. 좋았겠다. 가까운 데 있었는데 난 제일 먼데 거기-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까운 데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좀 상징적인 연수원이어가지고 용인이.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좀 군기가 더 빡셌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제가 다른 데는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겠고 근데 똑같았어요. 그 옷만 좀 이렇게 스마트 캐주얼 내지는 정장이지 맞아. 거의 그냥 훈련복이에요 그냥. 맞아. 비슷하고. 잠도 안 재워. 3시간밖에 안 재워. 왜 안 재운지 모르겠어. 잠 안 재워. 진짜 그러고서 이제 저희가 이제 피 색깔이 바뀝니다. 이 여러 교육과 그럼요. 바꿔야지. 이런 계몽을 통해서 피 색깔이 변하고 4주가 끝나나 그러면서 이제 배지를 달아줘요. 맞아. 근데 또 울지 막 사람들. 또 감동이 오고 이제 완전히 철철. 이게 피 색깔이 변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부심도 느끼면서 사령증 주잖아. 사령증. 그거 기억도 안 나 사실. 전 배지밖에 기억이 안 나. 사령증. 근데 배지 달아주면서 사령증. 그렇게 좀 약간 억압적이고 그런 분위기로 시작했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면은 기분이 좋긴 좋았나 봐요. 그래서 끝나는 분위기는 좋았나 봐요. 그 근데 2달 저는 동안 하면서도 좀 재밌었던 것 완벽한 같아요. 브레인워싱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난 이 회사에 충성을 다하리라. 그리고 그때 그 전년도인가 어떤 MBC에서 그 현대랑 삼성 창업주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되게 기억이 안 나. 네. 그런 게 있었나?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차인표. 차인표 맞아요. 진짜? 네네네. 차인표. 그거 왜 봤어요? 그러니까 정주영 역할. 그랬던 것 정주영 같아요.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막 이미 이 드라마 재밌다 하는데 이제 감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입사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에릭이 주연이었던 신입사원이라는 또 드라마도 또 했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모든 게 다 이 설레임과 어떤 새로운 시작에 이제 펌프질을 해줬던 드라마들 맞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런 기억들이 좀 나고 저는 훈련소 같은 연수원도 꽤 재밌었던 기억이고 이게 4주 다들 같이 재밌어해요. 네. 아니 김드럼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가 이렇게 막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난 너무 문화적 충격이었어. 처음에 딱 버스에서 내렸을 때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버스에서 여고반하고 난 이제 김드럼은 사회에 달라. 되었어 이러면서 내렸는데 갑자기 막 반말하면서 줄 서라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여고반은 우리가 그러니까 군대를 처음 갔을 때 그런 충격이랑 비슷한 충격을 받았겠지. 그래서 한 번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희는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여고반도 경험 있잖아요. 응원단 하면서 경험도 다. 맞다. 그거네.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학교 응원단도 약간 좀 분위기가 그렇게 했죠. 네. 저희 그끌려가가지고 마라톤 뛰었던 그런 기분 기억나시죠? 거의 그 기분. 그걸 매일 하는 거죠. 응원단 얘기하니까. 어쨌든 설레긴 설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일련의 과정을 겪어서 좀 충격 다양한 믹스드 필링. 설렘도 그 중에 있었고 응원단 하니까. 그거 하다가 오히려 약간 설렘을 생기다가 좀 언제 그만두지 이런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불안한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만둘 것까지는 아닌데 약간 어떤 회사의 생활이 앞으로 되게 암울함을 좀 약간 무섭다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랬어요. 저는 특히 맨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여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집단 생활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면담 1호 약간 제일 관심 우리 새로운 시작에 설레는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부터 면담 1호 얘기를 하면 어떡해. 면담 1호 탈주 위험 1호. 이건 좀 잘못된 거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신입사원들 제가 약간 은근 그런 거를 못 견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었고. 제가 생각할 때 여건만은 되게 잘 견디는 스타일인데 여건만이 그 정도면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실제로 그리고 매우 힘들었어요. 두 분 되게 금방 그만두지 않으셨나요? 되게 금방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금방 그만뒀어요. 근데 또 막상 다녔을 때는 또 만족하면서 다녔는데 그런 거 치곤 너무 금방 그만두긴 했네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되게 재밌고. 그러니까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요? 저는 저도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인턴을 했을 때 회계법인이 한국에서 이제 많이 가는 회계법인이 뭐 4개 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디로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 군데에 이제 거기서 인턴했었는데 이제 거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어쨌든 결국에는 오퍼가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 회사는 용산에 있었어요. 용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용산이 되게 발전된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는 그때는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알아요. 바로 앞에 홍등가 있고 막 홍등가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회사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다른 회계법인은 그 역삼의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 당시 스타타워 그때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곳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되게 막 뭔가 좀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런 오피스 빌딩이었단 말이에요. 강남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군데에서 그 용산으로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되게 작은 부분이긴 한데 그 당시에 저한테는 작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첫 제대로 이제 직장 생활을 진짜로 시작하는데 뭔가 좀 그런 기분이 들었던 거죠. 물론 뭐 그 부서도 다르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선택하는데 그런 고려사항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뭔가 나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로 출근하는 그런 멋진 직장인 뭐 이런 그런 느낌을 막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선택하고 거기로 이제 첫 직장,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첫 직장 정규직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적인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말씀하신 게 그게 이제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좀 그럴싸한데 오피스를 여는 게 물론 판교 많고 강남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원자 합격자의 부모들 입장에 봐서도 그래도 좀 뭔가 하는 데구나라는 그런 안도감을 주는 작용도 한대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장소 중요하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너 뭐 어디 대기업 안 가고 거기 가는데 이게 번듯한 곳에 없으면은 좀 이제 부모님을 설득하기에도 조금 더 애매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계 회사들의 특히 이제 그 기술 회사 쪽에 서울 오피스들은 그리고 글로벌 오피스들은 다 굉장히 각 도시별로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오피스들이 회사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겠으나 이제 세일즈가 굉장히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이제 외부 인사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이렇게 딱 번듯하게 보여줘야 되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설렜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는 그렇게 막 그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런 데가 아니니까 뭐 다 어느 학교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학교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처음 할 때 그게 되게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건물을 막 그 삐까뻔쩍한 건물로 들어가면서 막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막 뭔가 자긍심이 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 거기에 몇 년 안 있었어요. 다들 금방 다 나왔는데 결국 어쨌든 처음엔 그랬다. 처음에는 되게 기분 좋고 설레고 했다. 서건반은 약간 다른데 서건반은 이제 어쨌든 음악계로 처음에 발을 들였을 때 그때 되게 설레고 했어요. 어땠어요? 저는 지금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첫 직장이라고 하면 저는 어떤 선배 작곡가의 작업실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강남구 노년동에 있는데 반지하였어요. 반지하. 반지하고 되게 원룸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숙식은 거기 그 선배가 안 왔고 집은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되게 우울한 분위기고. 그래서 저기를 이제 이제 나와라 이러던 거예요. 선배가 저보고 이제 앞으로 매일 나와라. 그래서 나왔는데 나가면서 이제 참 그게 뭐 기분이 되게 좋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불안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장소는 완전히 거기가 되게 진짜 구린 장소거든요. 엄청 막 약간 좀 근처가 또 약간 좀 뭐라고 그러지 유흥가도 좀 많고 그랬어요. 강남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근데 뭐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설렘을 거기서 설렘을 못 찾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줬죠. 이제 첫 녹음실을 가서 제 노래를 처음 녹음할 때 그때가 되게 설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되게 설렜던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크레딧에 보면 그 기타 치시는 뭐 예를 들면 함춘호 선생님도 계시고 그 되게 이제 세션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걸 보고 자라왔으니까 제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을 만나서 기타를 치게 된 일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 이야. 그랬을 때 되게 이제 설레죠. 왜냐면 야 마침내 내가 저분이랑 기타를 한번 쳐보는 내 노래에 그러니까 진짜 뮤지션이 됐다라는 네. 게 체감이 들었겠다 진짜. 그래서 좀 처음에 이제 녹음을 할 때 너무 설레고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기타 소리 들었을 때 너무 소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되게 설렜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것 중에 되게 좀 지금 생각하면 좀 그런 게 코러스도 그렇고 기타 녹음 세션 녹음할 때 이제 어쨌든 작곡가가 디렉팅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엄청 의욕적으로 막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에서 전설적인 코러스 하시는 그 분이 계신데 거의 뭐 몇만 곡을 하신 아주 유명하신 와. 분인데 저한테 저보고 갑자기 너는 의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욕만 앞선다고. 아 그때 의욕이 넘쳤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잘 모르고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얘기 네 약간 그래가지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그래서 그때 의욕이라고 불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귀여운데요 의욕이?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게 그런데- 약간 칭찬의 의미도 좀 그래, 내포돼 있는 거 맞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그분들은 워낙 프로이기 해가지고 약간 안 좋게 그게 좀 피곤했을 수는 있는데 네 맞아요. 금방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걸 싫어하시고 늘 하시던 거 하는 걸 근데 좋아해서. 또 너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친구가 막 달고 그치. 다른 것처럼 그러면 아 그쵸. 또 그렇지. 네, 네. 어 그래서 그런 응원 그래서 뭐 그 되게 기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약간 그 뒤로 약간 주눅 들었던 건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부탁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친해지고 나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안 친하니까 약간 네.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의욕이 네, 무슨 귀여워요. 색깔일까요? 귀엽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입은 원래 그래도 약간 귀엽고 이렇게 의욕이 넘치는 맛이 있어야지. 너무 안 그러면 맞아요. 이상해요. 네. 아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설레는 건 또 그거 녹음실에서 이제 그 세션 분들 만나는 거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 만날 때. 진짜 설렜겠다. 네, 진짜. 가수 만날 때. 근데 나 옛날에 서건반 그 녹음실 놀러 가가지고 그때 솔비 만났었거든요. 진짜요? 네. 그 당시에 솔비가 이제 처음 그 작업실 녹음실로 온 거예요? 작업실로 온 거예요? 그때 반지. 작업실인지 녹음실인지 뭔지 난 모르겠고 하여튼 갔었는데 그때 솔비가 맨 처음 뭐 데뷔해가지고 막 인사하고 데뷔하기 직전인가 뭐 그럴 때였어요. 맞는 게 그때는 지금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제가 처음 모셨던 그 작곡가 선배 작업실에 가서 설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다 너무 안 좋고 너무 열악한데 가수 지망생들이 연습하러 오거든요. 왜냐면 그 바로 옆방에 보컬 레슨 룸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작곡가들이랑 가수들이랑 회사랑 연결돼서 레슨도 해주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가수 지망생이니까 좀 뭐 예를 들면 남자도 있지만 그 뭐 여자분도 계시니까 여자분들 중에 이제 뭐 솔비도 있었고 또 뭐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보는 재미가 있었죠. 그래서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때 너무 그건 잘 못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어색했던 그런. 제가 솔비한테 그 당시에 영어도 가르쳐줬습니다. 참고로. 오 진짜요? 영어도 가르쳐줬어요? 대단하네. 왜냐면 팝송을 커버를 하는데 너무 이제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저도 너무 영어 못하는데. 네, 하여튼 솔비 그분이 약간 하여튼 그런 거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르쳐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다 설렜던 것 같아. 내가 갔더니 그때 솔비 내가 딱 들어가니까 작업실에 놀러 왔으니까 바로 그 솔비랑 다른 분들이 막 나한테 막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쵸. 그러면서 성우한테 야 너 성공했구나 막 이러면서 그렇게 내가 막 설렜던 기억이 나. 연예인 많이 아는 게 뭐 이쪽 바닥에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보람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연예인들이랑 친한 게 잘 없어가지고 워낙 이제 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이래가지고. 네. 좋습니다. 약간 설렜던 얘기를 하니까 좋은 것 같아. 그 처음에 아까 특히 그 뭐 유명 기타리스트랑 처음 녹음을 할 때 뭐 그럴 때 설레는 기억. 함춘호 선생님. 네네.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왜 우리는 이제 그런 기억이 별로 없잖아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다시 되새기면서 좀 해볼까 해서. 우리가 이제 직장 얘기했는데 직장 말고 사실 우리가 뭐 학교를 들어간 것도 이제 새 시작하고 막 이럴 때도 설레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드럼도 또 유학 갔으니까 이제 유학 갔을 때 첫 학교 가고 설레고 막 이랬을 때 뭐 그런 얘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뭐 어떤 학교든 간에 우리 학교든 뭐 상관없이. 김드럼 처음에 갔을 때 어땠어요? 기분 엄청 설렜어요? 그럼요. 일단 그것도 이제 합격 통지서 그거 온 거가 저희 아버지 생신날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메일로. 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는 한국에 있었을 때니까 시차가 있으니까 뭐 새벽에 왔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거의 시차 막 주경 야독 뭐 이런 거였어가지고 그때 딱 처음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썼죠. 왜냐면 이메일 오면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거 이제 받는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주경 야독 안 해도 되는구나부터 안도감이 있었고,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 이제 아침이 돼서 아버지께 이제 생신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이제 합격 통보 사실을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던 추억이 떠오르고. 우리 아버지는 잠깐 내가 똑같은 나도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때 되게 반대했어요, 처음에. 안 좋아했어, 하나도. 그러셨어요? 왜요? 너는 지금 너한테 그때 우리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은 너한테 지금 중요한 거는 네가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러면서 그런 거보다 결혼이 중요하다. 너 이렇게 하면서 엄청 반대했어. 진짜? 그때 몇 살이었죠? 20대 아니었어요? 그때 30, 저는 늦게 갔으니까 유학을 30 중반 다 됐던 것 같아요. 유학 갈 때. 나이 그랬습니다. 때문에 그러셨구나.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 김드럼 얘기 계속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갔을 때 엄청 설레지 않았어요? 미국 땅에 처음 밟았을 때? 설레었죠. 저는 이제 시카고 오헤오 공항에 딱 내렸고, 그리고 거기가 제 신혼이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고, 대박이다. 딱 이제 학교를 딱 처음 이사하기 전에, 입학 전이겠죠 당연히. 이사하기 전에 이사하고 이제 짐 다 풀고 학교를 딱 처음 가서 이제 그 학교 지원서 웹사이트에 있는 학교 모습, 사진 이런 걸로만 보던 건물을 이제 직접 보니까 굉장히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 이제 앞으로 2년간 많은 좋은 인연과 그리고 좋은 뭐 교수님들과 이런 생활이 펼쳐지겠구나라고 하면서 굉장히 설레었던 기억이 아직도 지금 새록새록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진짜 그때가 정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김드럼이 얘기했던 대로 그 합격 통보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첫 1년까지가 진짜 제일 좋았던 시기인 것 같고, 저는 그때 중국에 있었는데 저도 이메일로 받았는데 이메일 아침에 딱 일어난 눈 떴는데 합격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기분 좋아지기 시작해서 아무튼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데 나는 이미 유학을 합격을 했잖아.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하면서도 그냥 일하면서 대충 한다고 하면 좀 심하지만 어쨌든 뭐 대충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랄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래 열심히 일하세요. 나는 이제 몇 달 있으면은 나는 유학합니다. 마음이 가벼운 거지. 마음이 너무 가볍고 사람들 안 볼 때는 막 그 합격한 학교에 그런 인트라넷 접속해가지고 막 보면서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몇 달 안 남았어요. 나는 이제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때 기분 제일 좋았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미국 땅에 처음에 그래서 날아갔을 때 딱 내렸는데 저는 이제 보스턴 쪽이니까 보스턴 쪽에 그렇죠. 그 찰스 강이 막 진짜 좋아요. 그때 늦여름에서 가을에 그때 막 거기가 파랗고 막 카약 타고 애들 막 카약 타고 다니고 막 그쵸. 무슨 TV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진짜 설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좋았겠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네. 그때는 참 좋았네. 네.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 그때 되게 설렜고 그랬던. 양드럼님 합격 통보 받으시고 나서 상해에 계실 때, 뭐 예전 에피소드에도 말씀 나누긴 했었지만 그때 제가 딱 상해에서 양드럼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네, 그 얼마나 이제 기분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만나니까 저도 덩달아서 기분 좋고. 그때 술을 엄청 마셨습니다, 진짜. 밤새 마시고 제가 그 다음날 회사 못 갔어요. 뭐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 다음날 제가 직장생활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무단 결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유일하게. 그렇게 포금 안 하잖아요. 무슨 소리야? 그때 엄청 포금했었잖아. 말술이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덩달아서 굉장히 축하해주면서 저도 기분이 너무 업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힙싸인 거지 뭐 분위기에.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나는 정말 본의 아니게 내가 무단 결근했어 그 다음날. 그래가지고 하여튼 장난 아니었어요. 다 지금은 뭐 돌아보면서 다 추억이죠. 그러니까. 네. 여군반은 뭐 프랑스 유학 갔을 때 그때 유학이었나요? 어쨌든 교환학생이었나요? 그때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프랑스 당연히 전공도 불어를 했는데 처음에 프랑스를 갔을 때 되게 설렜을 것 같은데. 되게 설레는 것도 설렌 거고 약간 긴장감도 있었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외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접하는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외국이 다 미국이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사실 미국이랑은 막 사회 시스템이나 문화나 사람들의 뭐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게 되게 다르니까 제가 익숙한 외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낯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뭐
그때까지는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아본 기억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에 사는 것도 처음이고, 게다가 프랑스라는 낯선 나라라니, 게다가 혼자 살고 부모님이랑도 같이 안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이 막 종합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설레는 것도 설레는 건데 좀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초반에 가가지고 제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뭐 약간 비자 같은 영주권 같이 그렇게 가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학교에 가가지고 뭐 무슨 서류도 다 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다 간 게 아니라 완전 아기 때 갔으니까 20대 초반에 그런 것들을 제가 혼자 다 처리하는 게 그때는 다 이렇게 겁이 좀 많이 났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겁났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요. 게다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닥 친절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좀 친절치 않아요. 괜찮아요. 뭐 네. 사실인데 뭐 안 친절해. 사실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게다가 이제 파리, 다른 프랑스 사람들은 좀 친절할 수 있으나 파리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른 친절치 프랑스 않고. 사람들이 파리를 다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닌 사람들 제가 다 그때 되게 힘들었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파리는 프랑스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모두 할 정도로 파리와 프랑스 다른 이제 도시, 그 소도시들과는 되게 다르고, 그 파리 같은 경우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워낙 옛날이다 보니까 동양인도 지금처럼 많지는 않고, 한국 문화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 진짜 맨날 고장난 라디오처럼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어요. 북한, 사우스월, 노스 이거 맨날 물어보고, 뭐 김정일 이거 맨날 물어보고 한국에도 지하철이 있니? 막 이런 좀 몰상식한 질문들로 둘러싸이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제가 좀 방어적으로 되고 쉽지 않았던, 설렘보다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우리나라에서 서울에 가면 코백한다 그거가 비슷한 건가? 파리에 약간 가면 똑같아. 네. 쉽지 않았어요. 근데 긴장을 했다고, 근데 긴장의 어떤 그 동전의 뒷면이 결국엔 설레는 거랑 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뭐 긴장도 많이 안 하고, 뭐 긴장을 많이 했다는 건 그만큼 뭔가 좀 기대를 하는 게 있다거나, 새로운 거라는 거니까. 맞아요. 뭐 잘해보고 싶다거나 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긴장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되게 또 설렘의 하나의 다른 요즘 이제 이 나이에는 사실 경험하기 힘든 감정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다시 찾아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자꾸 이직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 네. 서건반은 우리랑 다른 게 어쨌든 지방에서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왔잖아요. 저는 외국 유학 경험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설렜어요. 어땠어요? 서울에 처음 와서 이제 대학생활 시작할 때. 설렜죠. 왜냐면 이제 일단 학교를 입학했다는 것도 설레고, 서울에 살게 된 것도 설레고, 집에서 벗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되게 친한 친구, 저기 한양대 다니는 친구 있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그 친구랑 같이 살 생각에 되게 설렜던 것 같아. 저는. 왜냐면 그 친구가 노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물론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도 그 친구 집에서 자고 우리 집에서 자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완전히 자유를 누린다는 그런 느낌. 부모님으로 벗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설렘이 있었고, 학교는 뭐 여기 계신 똑같은 학교는 다 알겠지만 처음에 무슨 책 같은 거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 이공대였어. 이공대. 그 학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해야게 돼서 이랬는데, 다행히 본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본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도 대운동장이 있었거든요. 맞아. 운동장이었어. 네, 그래서 그때 운동장 플러스 그 오래된 그 무슨 외국 본교는 좀 이쁘잖아요, 그래도. 네, 그래가지고 예쁜데 저는 정문 앞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원만이 아저씨랑 그. 그때 되게 납부됐었죠. 맞아. 저는 워낙 이제 납부된 지방에서 와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괜찮아 보였고, 근데 이제 충격받은 거는 그리고 나서 뭐 하고 나서 정문 쪽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정문 앞 쪽에 있는 식당들이 되게 약간 좀 영세한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골목길. 그 당시엔 그랬죠. 네. 그 당시엔 되게 전통적인 대학가 식당들. 그래도 완전 천지개벽이에요. 지금 그래요? 네, 이제 인사드리면 필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약간 보면서 좀 그럴 수 있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좋았고, 혼자 살 수 있다는. 그러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지금은 뭘 봐도 이렇게 별로 설레는 게, 최근에 설렜던 기억이 언제인지 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뭔가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시 다잡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주제 아주 탁월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게 뭐 또 계속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은, 또 이제 할 만한 게, 진짜 설레고 약간 긴장된 순간이 뭐냐면, 제가 6월 갔잖아요. 6월 가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인턴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인턴을 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영어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직장 경험을 처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지. 그게 되게 긴장되고 설렜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물론 뭐 학교에서 영어를 하고 다 했지만 일하는 쪽에서 내가 처음으로 정말 한국말을 하도 안 하고 영어로만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게 첫 경험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회사 자체는 되게 뭐 정말 뭐 사실 무급으로도 인턴했었고 사실 뭐 그때는 유급으로 다른 좋은 조건도 갈 수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뭐 다시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뭐 와이프도 뉴욕에서 하면 좋겠다고 하고 뭐 내가 이제 그때는 미국 경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좀 미국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네. 이제 무급을 찾아가지고 하게 된 건데 뉴욕에서 오. 그때가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소호에서 일을 했었는데 오. 네, 그래서 뭐 그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소호에서 내려가지고 소호 건물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뭐 하여튼 첫날이 아직도 기억이 되게 생생해요. 그 첫날에 내가 말을 지하들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아무리 뭐 학교에서는 뭐 내가 앞에서 강의하는 걸 못 알아들어도 어쨌든 뭐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하면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일하는데 못 알아들으면은 일이 진전이 안 되니까 뭐 그런 거를 그래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빡세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 되게 설레고 근데 반면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막 뭐랄까 아둥바둥하고 막 좀 긴장하고 막 이러니까 막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한국에서는 뭐 과장 달고 막 그렇게 뭐 중국에서는 법인 운영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는 막 이미 내가 약간 그 직급이 좀 올라가니까 이제 그 잡일이랄까 뭐 진짜 일하고 이런 거 이제 밑에 시키고 막 나는 뭐 그냥 뭐 사람 만나러 다니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근데 그렇게 막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인턴이라고 해가지고 막 다시 막 일을 하면서 막 그런 거 하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서도 막 되게 약간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긴장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뉴욕에서도 일한다는 것도 기분도 되게 좋았고 물론 맞아요. 저도 인턴 처음 했을 때 그 전화기로 미팅을 할 때 녹음했던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못 알아듣고 그럴 것 같아요. 거기 때문에 놓칠까봐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용어도 되게 생소하고 언어 자체도 모국어가 아니고 뭐 어쨌든 다 이제 새로우니까 그래서 좀 녹음했는데 문제는 그거를 얼만큼이나 재생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 혹시 모르니까 한 거지. 혹시 모르니까. 좋은 거지 뭐 그만큼 많이 알아들었다는 마음의 얘기니까. 평화지 뭐. 마음의 평화, 약간 보험 드는 느낌으로. 그게 생각이 나네. 양들은 맞아요. 말씀 듣고 오니까. 저도 뭐 그 긴장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까 설레는 게랑 맞는 게 비슷한 게 맞는 게 양면인 게 맞는 게 보컬 디렉팅 같은 경우를 이제 악기 녹음도 중요한데 보컬 디렉팅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저희 가정에서는. 왜냐면 모든 노래가 이제 노래 위주로 녹음되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선배랑 같이 할 때 선배가 보컬 디렉팅을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엄청 설레기도 하지만 되게 이제 그거를 제가 프로듀서로서 완전히 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노래를 어떻게 잘 뽑아내는지가 되게 중요해가지고 사실 보컬 디렉팅 할 때는 늘 긴장하는. 이번에 제일 최근에 그 규현님 녹음할 때도 녹음하는데 이제 그 앨범 첫 녹음이기도 했고 전 잘 모르잖아요. 친한 가수면 괜찮은데 사실 처음 보는 가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수 스타일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다가 사실 그 보컬 디렉팅 하다가 긴장되는 순간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부분을 몇 번을 더 요청을 하는데 그 가수분들이 이걸 왜 또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녹음실 분위기가 약간 이게 세지면서 이걸 내가 이끌고 뒤에 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A&R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대표님도 와가지고 보고 있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유열님도 와서 보고 이랬는데 그걸 대처해 나가지 못할 때 지금은 그래도 제가 이제 경험이 좀 쌓여가지고 당황하지 않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사실 그 녹음 망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전에 그 소녀시대 제시카 어떤 OST 녹음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녹음하다가 가수가 제시카를 그럼 디렉팅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망쳤구나.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가 생각보다 잘 안 나는. 왜냐면 음역대 문제도 있고 이게 막 가이드 듣다가 가이드야 이제 일일이 녹음을 한 거고 이제 막상 처음 녹음하려고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가사도 처음 받아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3시간,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가수 답답하니까 가수가 갑자기 막 못하겠다, 약간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전체적으로 되게 이제 힘들어지는. 왜냐면 이게 녹음이 빠그라지면
일단 노래 날아가는 거고, 일단. 그러면 당연히 그러네. 회사에서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그때 그런 경우, 되게 옛날에 그런 경험도 있었던 것 같고. 가수분들은 또 가수분들 나름대로 그게 있긴 있어요. 뭐냐면, 그 작곡가들이 또 무한대로 이유 없이 또 막 디렉팅을 좀 어떻게 기선 제압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도 식으로 있겠지. 오케이, 예전 오케이. 작곡가분들도 있었어요. 예전에 막 예전에 박진영 같은 분들 보면 뭐 박준영한테 한 소절을 갖다가 막 10시간 시켰다 막 이런 얘기. 맞아. 맞아. 예능에서 그런 거 본 적 있는 것 했어. 같아. 맞아. 예전에 뭐 김건모 같은 분들도 되게 어렸을 때 뭐 박효신 이런 분들도 지금 녹음할 때 되게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하도 그런 안 좋은 경험을 많이 당해가지고 옛날 작곡가들이 그 막 이유 없이라고 좀 그런데 하여튼 계속 무한 반복을 시킨 게 있기 때문에 요즘 가수들은 제가 봤을 때 회사에서도 그렇고 너무 좀 맞지 않는 거를 강요를 할 때 그거를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도 경험이 있으니까 이 상황이 왜냐하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그 프로듀서가 막 우기면은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상호소통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기가 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힘들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걸 다 종합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설레고 긴장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새로운 거를 할 때 맞아요. 그런 거네요, 그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뭐 그냥 뭐 새해 시작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뭔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그런 감정이 드네요. 긴장과 설렘과 그런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설렘을 느끼고 좀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도전들을 계속 해봐야 될 결론으로 거예요. 짜는 건가요? 경험하지 그래요? 못했던 새로운 시도들을 좀 해보고 그러니까. 이래야, 예. 그러니까 그래야 40춘기에도 뭔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설레고 그런 감정을 맞아요.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비슷하게 나네요, 그죠? 그래서 항상 새해에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될지 모르니까 섣불리 시작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씩 자꾸 막 미뤄지고 그러니까 제가 안 하게 되고 이거 올해는 진짜 운동해야 되는데 올해 콜. 걱정이에요. 올해 콜. 아니, 근데 운동을 한다고 설레진 않을 것 같아. 뭔가 좀 정말 그렇죠. 설렐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그러게 한 말이에요. 번도 안 해본 운동을 운동만큼 안 하잖아. 설레는 게 없다 진짜. 대신에 운동만큼 안 설레는 게 그 없어. 설레는 게 이제 동의어가 가슴 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그쵸. 뛰는 거잖아. 운동을 하면 심장이 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심장이 뛰게끔 만드시면은 이제 또 심장은 그 뛰지. 맞아요. 에너지로 또 설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운동도 아예 안 해본 거를 도전해 보는 게 어때요? 예를 들어 무슨 댄스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생각도 했어요. 뭔가 그러니까 전혀 그러면 해보지 뭐 않았던 설렐 것 방송 같은데? 댄스 이런 거를 좀 해보면 그래. 잘하고 뭐, 못하고 좀 재밌지 않을까? 여건만 방송 재밌을 것 예전에 같아. 잘했는데 댄스 그러니까. 잘하는데 여건만. 네. 아예 새로운 걸 한번 이거만- 도전해 보세요. 이거만 아이돌로 댄스 데뷔해. 댄스 본 적 있는데 지금. 엄정화 되게 잘. 배반의 장미.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무슨 탱고 막 이런 춤들 있잖아.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아 안 그런 해보신 거. 거. 뭔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게 거. 됐든 간에 아예 새로운 운동.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기로 했으면 아예 새로운 운동을 도전해보는 것도 뭔가 설레는 그런 기분을 알아보려 유지할 수 있는 해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알아보려 해요. 좋습니다. 네. 새로운 걸 찾아야 되겠다 진짜. 그러니까 그럴게요, 새로운 걸 딴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여건만은 운동 중에 새로운 걸 찾아보고 서건만은 뭐 하나 찾아봐요. 한번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근데 하여튼 테니스 잠깐 치다가 또 지금 어깨가 아파서 관뒀는데 그런 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할 때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엄청 멀리까지 갔어 아침에. 내가 진짜 테니스? 안 일어나는 시간에. 네. 좋아했나 테니스 보네. 치기 진짜. 위해서 여기서 아침 9시인가에 내가 진짜 절대 안 일어나는데 원래. 그러게 진짜 좋아했나 보다. 귀뚜라미 거기 제일 좋은 테니스장이 있거든요. 귀뚜라미 회사에서 만든. 지금도 하세요? 아니 지금은 안 한 지 또 이제 1년 됐죠. 왜냐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프면 그거는 뭐 다른 운동 중에 재밌는 걸 찾아보면 되겠다. 뭐 새로운 거. 일단 테니스를 한 번 더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는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피클볼 안 해요 혹시? 피클볼? 그럼 뭐예요? 처음 들어요. 피클볼이라고 처음 들어요. 한국에서는 별로 안. 미국에서 요즘 되게 많이 하는데 테니스 비슷한 건데 좀 훨씬 그러니까 팔이나 이런데 무리가 덜 가는 그런 거예요. 훨씬 작고 그런 게 있어요. 플라스틱 공을 라켓으로 치는 건데. 응. 탁구랑 비슷하네. 그러니까 탁구보다 훨씬 크지. 그러니까 탁구보다 훨씬 크고 테니스보다는 좀 작은 코트에서 하는 거예요. 그치.
피클볼. 네, 그건 그래서 아마 연령이 우리가 더 좀 미국에서 연령이 유명한 있는 한국에서 분들도 유명한 많이 해요. 네. 그렇군요. 김드롬은 뭐 새로운 것 올해 새로운 설렐만한 거. 게 있을까요? 설렐 만한 거. 제가 그 2000년대 영화 얘기를 하면서 해리포터를 꼽았었는데 제가 연말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주행했어요. 1편부터 8편까지. 아, 진짜? 와. 당시에 안 봤었어요? 안 봤었어요. 그러니까 오. 계속 보다가 계속 잠든 거예요. 근데 그때 뽑았던 이유는 이 컨텐츠의 임팩이 워낙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를 꼽은 건데 실제로 보니까 그 생각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정주행하면 그런 느낌 더 들죠, 사실.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이제 책으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 1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는 책을 좀 읽는 그게 저한테는 좀 설레일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노잼이긴 한데 아무튼 진심적으로 좋습니다. 네. 네네. 저는 뭐 작년에 시작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벌릴 일이 많아가지고 새로운 걸 뭐 더 이상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저희 이거 한 게 설렌 거 아니에요? 이거 시작한 게? 당연히 이거 당연히 맞아요. 그렇죠. 이거 당연히 설렜죠. 사실 이 정도의 새로운 시작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지금도 설레요. 지금도 이제 당연히 저희 사촌분들이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 하는 거 발견할 때마다 기분이 좀 설렙니다. 네. 저희는 아직도 설렙니다. 심장 뛰어. 그러니까 시작한 지 1년 넘었지만 아직도 약간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아요. 첫 마음 같죠. 맞아요. 네, 그 마음은 그렇게 막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은 아직도 초창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희가 에피소드도 많지도 않고 약간 저희 비교 가능한 이런 팟캐스트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작년에 공부 시작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것도 맞아. 새로운 경험이어서 그것도 이제 다 이런 기분을 느껴보고자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맞아. 네. 그래서 걸린 게 많기 때문에 일 자체가 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맨날 할 때마다 새로운 프로젝트이긴 해가지고 맞아. 그렇죠. 서구반 일 자체가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지 사실. 부럽네요, 진짜. 근데 그게 좋은 것도 아예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있잖아요. 곡 쓸 때 흔히 말하는 너무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는. 제로 시작 때는 되게 요즘 새로 어떤 곡을 또 쓰고 막막함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작업을 할 때 막 풀리기 시작할 때는 되게 기분이 막 설레는 게.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또 다시 이제. 또 당분간 쉬어야지. 그런 거를 직업을 하고 있는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다 그렇게 뭔가 좀 만들어가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가 직업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네, 특이한 일이기도 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새해 첫 에피소드로 우리가 과거에 새로운 시작을 했던 시기에 설레는 마음을 추억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거에 설레던 기억, 새로운 시작의 기억을 한번 되짚어보면서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을 유지하면서 똑같이 한번 힘찬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촌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